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수업은 조퇴나 결석으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을 위한 월서중학교 3학년 가정 대체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PT가 아니라 학습지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수행평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식단을 작성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 쪽수는 53쪽 적어주시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식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1인 1회 분량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식을 섭취할 때 한 번에 먹는 양이 사람마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치킨을 2조각만 먹어도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치킨을 한 마리를 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먹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양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표 식품의 1인 1회 분량이라고 해서 밥은 한 번에 210g을 먹는 것이 적정한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육류는 60g이 적정 분량, 달걀도 60g이 적정 분량, 이런 식으로 1인 1회 분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밥 210g을 하루에 한 번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되냐, 이거를 또 횟수를 정해놨어요. 1일 권장 섭취 횟수라고 정해놓았고, 그럼 곡류는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곡류는 하루에 3.5회, 이것들을 다 1회라고 쳤을 때, 이 밥 210g을 1회라고 쳤을 때 총 3.5회를 하루에 먹을 수가 있고요. 여학생은 다릅니다. 여학생은 곡류 하루에 3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남학생은 하루에 5.5회, 여학생은 3.5회 이렇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밑에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이거 교과서 53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교과서 53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숫자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 식품군별로 남학생, 여학생 다 섭취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우유 유제품류를 보면 둘 다 하루에 2회를 섭취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우유 유제품류를 하루에 2회 섭취하는 것이 A 패턴, 그리고 성인은 하루에 1회만 섭취해도 되기 때문에 B 패턴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 횟수를 가지고 어떻게 식단을 작성하냐이기 때문에 이 횟수를 가지고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식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을 작성할 때 가장 처음으로 해줘야 되는 일은 이 식품군에 맞추어서 맞는 횟수를 적어줘야 됩니다. 제가 남학생 기준으로 횟수가 더 많기 때문에 남학생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곡류 하루에 3.5회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남학생 곡류 하루에 3.5회 여기에 적어줍니다. 그 다음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5.5회 먹을 수 있고, 채소류는 8회, 과일류 4회, 우유 유제품류 2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횟수를 적어놓고 이 횟수에 맞추어서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내가 아침에 토스트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토스트에 뭐가 필요할까요? 식빵, 또 계란 넣어보겠습니다. 계란, 그 다음에 치즈도 넣어보겠습니다. 토스트만 먹으면 약간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우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게 꼭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음식 재료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라 꼭 분량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식빵은 보통 사람들이 한 번에 얼마나 먹는지 위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식빵은 35g이 1회 분량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에 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별표는 무슨 뜻이냐? 밑에 보면
다른 식품들보다 에너지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1회 분량을 먹더라도 1이 아니라 0.3회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토스트를 먹을 때 식빵을 35g을 먹었다. 그러면 공류에다가 1회를 적는 것이 아니라 몇 회라고 적어야 됩니까? 0.3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기에서 별표가 붙은 것들은 1을 적지 말고 0.3이라고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식빵 35g은 0.3회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계란은 1회 분량이 몇 g인지 보겠습니다. 계란 60g이 1회 분량입니다. 계란은 별표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60g이라고 하고 그러면 계란은 여기에서 어느 식품군에 해당이 되지요? 네,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해당이 됩니다. 계란 60g, 여기에 1회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치즈는 몇 그램? 치즈는 20g. 치즈도 별표가 붙었네요. 그쵸? 그래서 치즈는 20g. 치즈는 우유, 유제품류 별표가 붙었으니까 0.3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분량이 200ml, 별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냥 1회로 해주면 되겠죠? 200ml 우유 유제품류에 1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을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각 음식에 맞는 횟수를 추가를 해서 이 숫자와 합이 일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점심에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비빔밥에는 밥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콩나물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시금치와 버섯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분량을 적어야겠죠. 밥은 210g, 콩나물, 시금치는 70g, 버섯은 30g. 한번 1회 분량을 적어 보겠습니다. 밥 210g, 콩나물 70g, 시금치 70g, 버섯 30g. 네, 이렇게 분량까지 다 적어 주었고요. 아이고, 잘못 적었네. 210g. 그러면 여기에서 또 횟수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밥은 공류에 해당이 되죠. 공류에 1회. 그 다음 콩나물은 채소니까 채소류에 1회. 시금치도 채소니까 1회. 버섯도 30g 1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비빔밥에 계란을 넣어서 먹고 싶은데, 비빔밥에 계란을 넣어서 먹고 싶은데, 이번에는 계란 60g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90g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란 90g을 넣으면 아까 60g이 1회였죠. 그러면 90g은 몇 배가 됐지요? 1.5회입니다. 그러면 1.5회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배수를 늘려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계란을 조금만 먹고 싶다. 그러면 90g이 아니라 30g으로 바꾸고 그러면 60g일 때 1회였으니까 30g이면 0.5회가 되겠죠. 절반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게 선생님 그러면 0.3회씩 더해서 어떻게 나중에 0.5짜리 합계를 맞추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식빵에서 35g이 아니라 내가 70g의 식빵을 먹었다. 그러면 0.3이 아니라 2배, 0.6이 되겠죠. 이렇게 0.6으로 쳐서 나중에 다른 공유 식품과 더해서 3.6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3.6이 나와서 이렇게 0.1의 오차가 있는 것은 선생님이 합계가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5g 이거 0.3회였을 때 이 0.3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식품들과 합해서 합계가
3.3이 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3.5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횟수를 합계를 맞춘 것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0.1 정도의 오차가 나는 것은 합계가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치즈에서도 치즈가 별표가 붙은 식품이었고 20g 먹었을 때 0.3을 섭취할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하면 예를 들어서 치즈 60g 먹으면 0.3을 곱하기 3을 하면 0.9가 되죠. 그쵸? 그러면 이 0.9는 그냥 1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0.1 정도의 오차는 합계가 맞는 것으로 봐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0.9도 그냥 1로 올림을 해서 계산을 하고 1회 더해서 총 2회 이렇게 합계를 맞춰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지금 아침과 점심만 예시를 들었는데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의 모든 횟수를 다 합해서 이 아래쪽에 나오는 횟수와 딱 합계가 맞게 만들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0.1 정도의 오차는 허용을 해준다고 했지만 0.2 이상의 오차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잘 맞춰서 식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하실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한 가지 식품을 너무 한 곳에만 몰아서 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채소류를 8회씩이나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버섯을 여기에서 점심에서 그냥 막 150g 버섯을 150g 먹고 여기에서 5회를 채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아서 음식을 섭취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의 음식 재료당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식단을 짜주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1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남학생들은 여기서 5.5회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5.5회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육류를 먹을 경우에는 1.5를 적는 것까지는 허용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게 1을 넘겨서 뭐 5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1.5까지는 허용을 해준다고요.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닭볶음탕을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닭고기 60g이 1의 분량이죠. 그러면 닭고기를 여기에서 1회를 먹는데 남학생들은 이 육류를 1.5회까지 먹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회라고 하면은 이거를 또 90g으로 고쳐야겠죠. 이렇게 해서 1.5회까지는 허용을 해주지만 그 이상의 숫자로 몰아서 섭취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단을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 작성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재료는 빼고 여기 음식명만 우리 급식 식단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명만 여기에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식단을 작성하는 것도 완료가 되고요. 이게 수행평가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식단을 작성하는 방법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에도 꼭 출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이 식단 작성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찾아오거나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